안녕하세요. 즐거운 생각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생선은 48번째 날치입니다. 날치는 말 그대로 나르는 생선인데 영어로도 똑같죠. flying fish.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슴 지느러미가 크게 새처럼, 새의 날개처럼 이렇게 크게 발달했고 일부는 이 배 지느러미를 또 사용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수면 위에서 활광을 하는 날치의 모습인데요. 일단 학명부터 보시죠. 학명은 엑소코에티데 패밀리. 이 날치의 7개 속이 있고 64개 종이 있는데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과 단위로 지금 봤고요. 따뜻한 물의 깊이 200m 이내니까 대육병이죠. 원양에서 서식을 하는데 어쨌든 수면에서 주로 몰려 있습니다. 날려면 당연히 공기 중이니까 수면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전 세계 열대에서 아열대역에서 서식을 합니다.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파이의 삶인가요?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인도에서 동물원을 하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데 중간에 난팔당하죠. 그러니까 아마 태평양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디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거기서 표류를 해가지고 멕시코인가 캘리포니아인가 어쨌든 태평양 동부에 그러니까 서부 연안이죠. 미국 북미 서부 그러니까 동태평양에 도착을 하는데 물론 당연히 표류를 하니까 먹을 게 없겠죠. 그래서 뭐 사자도 잡아먹고 동물원에 있었으니까 뭐 얼룩말도 먹고 뭐 그런데 실제로는 어, 같이 탔던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을 잡아먹었던 거였어요. 어쨌든 거기에 보면은 모든 게 이제 식량이 고갈되고 굶어 죽기 직전에 이제 날치 떼들이 와가지고 배 안에 물론 뭐 표류하는 배니까 구명정 같은 거겠죠. 그걸로 떨어져서 그걸로 어, 식량 위기를 넘기고 뭐 빗물을 모아서 마시고 뭐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어, 원양 여행을 하시면 뭐 크루즈를 타고 저 같은 경우는 대서양 횡단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빗물 받을 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날치 같은 게 오면 잘 드십시오. 아, 추가로 하나 더 보시면 물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음식은 안 먹어도 한 2달 정도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물은 2주만 안 먹어도 죽습니다. 아주 더운 경우는 예를 들어 사막같이 온도가 높고 건조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틀도 못 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다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물은 있잖아요. 근데 바닷물을 마시면 그 마신 것보다 더 많은 소변을 배출하기 때문에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되고요. 다만 우리 몸의 그 염분이 대충 바닷물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닷물 3컵에 그 생수 2컵 정도로 마시면 괜찮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생수병이 이틀 분의 생수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5일을 버틸 수가 있죠. 혹시 모르니까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캐리비안 베이의 바베이도스 인근에 풍부합니다. 그래서 바베이도스 국기에도 이 날치가 들어있기도 해요. 어류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날 수 있는데 높게 나는 이유가 날치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포식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상어라든지 어, 아니면 다랑어 이런 것들이 잡아먹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탁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바닷속에 헤엄치는 것보다는 공기 중에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저항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피하는데 맹점은 뭐가 있냐면 너무 오랫동안 있어도 안 되는 이유는
바다새도 이 날치를 노리거든요. 그래서 공중에 너무 오래 있으면 바다새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히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통명은 영어는 flying fish, 한글로는 날치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보는 사진은 눈이 크죠? 이거는 그 악어가 그 일본어로 아마 날치인 것 같습니다. 그 말린 날치를 이렇게 파는 모습이에요. 자, 눈이 크다는 건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가슴 지느러미도 크죠? 길이는 다양하고 제일 북미에서 가장 큰 종은 캘리포니아 납치인데 45cm까지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뭐 한 30cm 내로 이제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찾아보진 못했고요. 대부분 가슴 지느러미가 이렇게 커서 날개처럼 사용할 수 있고 배 지느러미까지 사용하는 종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훨씬 더 오래 날 수가 있겠죠. 지느러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고 가시가 없죠. 눈이 크고 등 지느러미하고 뒷지느러미는 다른 생선에 비해서 항상 상당히 뒤쪽에 있습니다. 때로 이동하고요. 주로 따뜻한 바다의 원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주로 플랑크톤을 먹습니다. 물론 뭐 새우나 이렇게 작은 것도 먹긴 해요. 근데 이게 날라야 되기 때문에 조류처럼 소화기관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소가 빨리 되는 것만 먹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 자망이나 침망으로 어획을 하고 그리고 그 파이의 삶,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게 날아다니는데 그 공중에서 방향 회전을 잘 못해요. 새처럼.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 배 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워가지고 먹고 말려서 먹어도 좋습니다. 이거를 어획할 때는 달빛이 없을 때 얘가 빛을 보면 유인되거든요. 오징어도 그렇지만 그 달빛이 없을 때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달보다 달빛이 없으면 깜깜하니까 횃불을 켜면은 그쪽으로 다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유인한다고 하고 맛은 정어리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죠. 회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본에서 말려서 뭐 파는데 그 말린 거 가지고 국물 맛을 낸다고 합니다. 육수 같은 걸 만들 때 사용한다고 그러고 회로 먹어도 되고 절여서 먹어도 되고 말려서 먹어도 되고 굽거나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치는 맛도 괜찮고 이 먹이사슬의 제일 아래쪽에 있어서 뭐 플랑크톤이나 새우 뭐 이런 것만 먹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지방도 별로 없겠죠, 당연히.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